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세션 발표를 맡은 최주연, 김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세션 주제가 팀 문화에 관한 것인데요. 저희 팀이 일하는 문화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저희 팀 소개를 좀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커머스 서비스 기획팀은 말 그대로 배민의 모든 커머스들을 챙기는 팀이에요. 배민 앱에서는 장보기 쇼핑에서 저희가 담당하는 서비스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비마트, 전국별미, 대용량 특가 같은 서비스와 CU 같은 편의점이나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 그리고 삼성스토어와 애플까지 정말 다양한 셀러들이 장보기 쇼핑에 입점을 해 있습니다. 각각의 서비스들을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아마 가장 익숙하실 서비스가 비마트이실 것 같은데요. 이 비마트는 주문하면 즉시 배달을 하는 장보기 서비스입니다. 비마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모든 상품들을 저희 배민에서 직매입을 해서 각 권역마다 지점을 만들고 그 지점에서 배달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30분 이내에 즉시 배달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큰 특징인데요. 배민 스토어는 비마트와 어떻게 보면 좀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조금씩 달라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이 각각의 셀러들이 직접 배민에 입점을 해서 주문을 받고 배달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플러스나 GS 더프레시처럼 아까 광고에서 보셨죠. 이런 서비스들이 장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삼성스토어나 애플, 러쉬나 영풍문고처럼 정말 다양한 종류의 셀러들도 입점을 해 있어서 장보기보다는 좀 더 큰 개념의 쇼핑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또 특징이에요. 다음으로는 전국별미가 있는데요. 이름에서 느껴지시는 것처럼 전국의 특별한 먹거리를 산지 직송한다라는 컨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용량 특가는 이것 역시 이름에서 느껴지시겠지만 많이 쓰는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이 컨셉이에요. 그리고 배민 상회는 아마 익숙하시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배민 앱에 입점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앱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외식업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식자재를 거래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배민 안에 있는 커머스지만 성격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기존에는 서비스별로 담당 팀이 존재하던 구조였습니다. 근데 올해 초에 저희가 조직 구조를 크게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장보기 쇼핑이라는 이름으로 이 모든 서비스들을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서비스가 성장을 하고 있었고 고객들에게는 일관된 경험을 제공해야 하니까 이 통합이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구조가 너무 달랐거든요. 그냥 보시기에도 조금 다르지만 저희가 막상 통합을 하려고 보니 다른 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우선 배달만 하더라도 비마트와 스토어는 이륜차로 배달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전국별미, 대용량 특가, 그리고 상회 같은 경우는 택배로 배송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스토어는 배민 배달이냐 아니면 가게에서 직접 배달 대행사를 통해 배달을 하는 가게 배달이냐 그리고 픽업을 제공하냐에 따라서 고려할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민 스토어에는 입점한 셀러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보시는 것 외에도 입점한 셀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카테고리도 보시면 다 다르죠. 이 카테고리가 다르기 때문에 셀러별로 챙겨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동일한 카테고리라고 하더라도 셀러별 요구사항이 다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익숙하게 아시는 브랜드 셀러도 있지만 사장님들이 직접 입점을 하는 형태의 일반 셀러라고 부르는 셀러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입점하는 형태에 따라서도 저희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다양했어요. 그리고 이런 셀러들과 전국별미, 비마트, 특가와의 위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도 고려를 많이 해야 했고요. 그리고 이 서비스들이 다 다른 팀에서 운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개발 구조도 많이 달랐습니다.
아무래도 각각 다른 팀에서 운영을 하던 구조다 보니까 어떤 팀에서는 개발 환경이 14개나 되기도 하고 어떤 서비스는 스테이지 환경에서 최종 테스트를 하는데 어떤 서비스는 베타에서만 하고 이런 식으로 테스트하는 환경도 달랐고요. 그리고 배민 앱에만 구현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상회처럼 별도의 앱으로 구현이 되어 있거나 혹은 PC 웹도 운영을 하는 서비스들이 있어서 챙겨야 할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같은 배민 안에 있는 커머스라고 하더라도 각각 컨셉도 다르고 운영하는 구조도 다르고 개발하는 환경도 다 달라서 한 회사 안에서도 일하는 방식과 문화가 많이 달랐어요. 게다가 저희 팀은 13명의 PM으로 구성된 팀인데요. 각각이 맡았던 서비스가 달랐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를 하다가 모였느냐에 따라서 일하는 성향도 많이 달랐어요. 누군가는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게 익숙한 분들도 있었고 또 다른 분들은 속도보다는 꼼꼼히 검토를 해서 일을 착수하는 것에 익숙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세션을 통해서는 이렇게 다른 우리가 어떻게 한 팀으로 시너지를 만들어 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오늘 주제가 팀인데요. 여러분은 좋은 팀이 어떤 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시너지를 내는 팀 문화는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나와 팀이 함께 성장하는 그런 이상적인 문화는 가능한 걸까요? 저희도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 팀의 문화는 배민의 핵심 가치인 스타보다 팀워크에 기반을 하는데요. 이 팀워크를 중시하는 저희 회사의 문화가 정말 좋은 밑바탕이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저는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너무 좋은 분들이지만 이 팀워크라는 것이 그런 환경에 있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저희 팀의 문화도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런 작은 것들이 스노우볼처럼 점점 커져가면서 저희 팀의 문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팀의 문화라는 게 그냥 몇 번의 회식이나 워크숍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스노우볼을 굴려 나갔는지 그것들을 한 가지씩 사례를 통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사례는 민지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야기 드릴 내용은 저희 팀이 맨 처음 구성되었을 때로 되돌아갑니다. 이제 각 서비스를 담당하던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서 하나의 팀이 되었기 때문에 초반에는 팀워크라고 부를 만한 무언가의 작은 실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신뢰 자산을 많이 쌓아나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그 중에는 이렇게 사소한 것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싶은 것들도 많았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진짜로 이야기를 했었던 몇몇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좀 생생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출퇴근 시간 공유에 대한 것인데요. 배민은 자율 출퇴근제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랑 같이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우리 팀원이 지금 퇴근은 했는지, 그렇다면 내일은 언제 출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늘 궁금했어요. 그래서 많은 팀에서 이런 식으로 슬랙에 출퇴근 봇을 붙여놓고 서로의 근태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희 팀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요. 조직이 개편되고 나서 이 절차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니까 한 팀원이 이런 의문을 제기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출근 퇴근 시간을 공유하는 게 커뮤니케이션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게 맞아요? 하는 내용이었죠. 저희는 이 내용을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회의 중에 작은 시간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이게 없어도 소통을 잘 할 수 있을지 이 팀원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막상 이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이 출퇴근 공유 절차가 더 이상은 실효성이 없는데 우리가 관성처럼 따라오던 것이구나 라는 것에 모두가 공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날부로 저희의 출퇴근 봇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고요. 그 자리를 대신에 누구나 바꾸고 싶은 룰이 있거나 의견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손을 들고 말할 수 있는 5분 발언이라는 절차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기획서 작성에 관한 것입니다. 각각의 서비스를 운영하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각자 작성하던 기획서의 형식도 굉장히 제각각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읽는 사람이 조금 더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통일된 포맷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도 있었죠. 작게는 제목의 형식을 어떻게 맞춰야 될까도 논의의 대상이었는데요. 저희는 보통 제목의 가장 앞쪽에 연과 월 정보를 표기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거는 배포 완료일이 되어야 될지, 검토 시작일이 되어야 될지, 만약에 이게 안 정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관한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프로젝트면 PRJ, 운영 개선건이면 OP라고 프리픽스를 붙이는데 이게 정말로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들도 나눴었죠.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다들 이걸 쓰긴 쓰는데 각자 생각하는 기준이 조금 달랐었다라는 점이에요. 아마 이게 샘플 포맷이니까 우리 이렇게 씁시다 하고만 넘어갔으면 지금도 조금씩 다른 기준으로 사용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것들도 하나씩 차근차근 논의하면서 맞춰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한 가지 형태로 픽스를 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저희가 이 과정에서 주의했던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것까지 정해야 돼? 굳이? 좀 귀찮은데? 아니면 이 정도는 우리 정도 연차되면 좀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아서 한다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각자 너무나 다르고요. 겉에서 보기에는 사소한 거 아니야 라고 평가하더라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파고 들어가다 보면 좀 중요한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한 가지의 사례를 더 말씀해 드리면서 좀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배포 후에 유관부서에 어떻게 공유할까요? 라는 내용인데요. 아마 프로덕트를 만드시는 분들은 기능 배포를 하고 나면 이걸 실제로 사용할 마케팅이나 영업 담당자분들에게 공유드리는 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PM들이 좀 루틴하게 수행하는 업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보면은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과제할 때 커뮤니케이션 했던 카운터파트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알리면 되지 라고 말이죠. 그런데 막상 담당자가 되어서 내가 공유를 하려고 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 단순한 문장은 아마 이렇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각각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할지를 골똘히 고민하다 보면 갈 수 있는 선택지가 너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저희도 매 배포 때마다 이 과정을 모든 PM들이 반복해야 된다면, 그리고 그 결과가 결국에는 서로 다르게 공유하는 방식이 된다면 결국엔 팀 차원에서 이건 비효율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라도 꺼내놓고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합의를 점점 도출해 나가게 되었어요. 이외에도 크고 작은 주제들에 대해 정말 논의를 많이 했는데요. 이걸 보시면 와, 이런 거를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조금 쌓이다 보니까 저희도 명확한 장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주제라도 좀 팀원들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편한 문화가 생겨났어요. 그 크기가 크든 작든 상관없고 업무적인 것이든 업무 아닌 것이든 상관없이 내가 얘기하고 싶으면 팀원들에게 가장 먼저 가지고 오는 문화가 자연스러워졌는데요. 이때부터 저희가 이건 우리 팀의 문화다, 팀워크다 라고 부를 만한 어떤 작은 눈덩이가 좀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탄탄한 프로세스가 자리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PM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업무는 최대한 논의를 많이 하면서 그라운드 룰로 쌓아나가는데요.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쌓이다 보니 PM들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기획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자유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위에서 사소한 것은 고민하지 않아도 되게 되면서 더 가치 있는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소한 주제라도 팀의 논의 테이블에 올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팀원들이 생각보다 많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이런 게 하나씩 모여서 작은 불씨가 더 큰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어떤 것이든 팀원들과 잘 나눌 수 있는 문화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그 위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까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눠보려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저희는 이걸 뇌 공유하기라고 많이 불렀는데요. 내가 꺼내서 나누는 그 잠깐은 조금 귀찮을 수 있어도 결국에는 우리가 다 같이 더 편하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한 조직적인 상황 때문에 이 과정이 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만약 기존에 배민스토어 담당자였다면 배민스토어 하나의 서비스만 잘 알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조직 개편 이후에 한 사람이 많게는 5개의 서비스를 봐야 하게 되면서 단기간에 익혀야 되는 히스토리나 정책의 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담당하던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던 것을 꺼내서 좀 빠르게 흡수하는 단계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단계적으로 뇌를 공유해 나갔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서비스 공유 세션을 여는 것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만약 스토어 담당자였다면 같은 회사 안에는 있지만 배민 상회가 어떤 것을 하는 서비스인지 정말 어렴풋하게만 알고 있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은 각자가 담당하던 서비스를 좀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자리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서비스 컨셉부터 시작해서 주요 고객은 누구인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무엇이고 요즘에 어떤 과제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드는 고민들은 무엇인지를 좀 개괄적인 수준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왜 원커머스로 묶이게 되었는지 그 배경도 조금 이해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다른 점이 정말 많지만 그래도 비슷한 점도 많은 커머스 서비스를 운영하던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동질감도 조금씩 쌓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걸 좋은 출발점 삼아서 이때부터는 한 10% 정도 뇌가 동기화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마 이 짧은 세션만으로 그동안 몇 년 동안 운영해 오던 그 세월을 모두 담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잘 정리된 문서가 한 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히 우리 PM분들, 이 정책서 업데이트라는 업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뭔가 약간 찔려하는 소리가 조금씩 들리는 것 같은데 미래를 위한 보험인 것도 알겠고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알겠는데 내가 지금 하기엔 조금 귀찮은 일 아니면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음은 먹었지만 실무에 치이다 보면 한 반쯤 하고 일단은 됐다 하고 치워두는 일, 이런 생각이 들진 않으시나요? 사실 저희도 비슷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책서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모두 다 같이 잘 끝내보자 하는 마음으로 좀 재밌는 방법을 하나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이 업무를 처음 제안해 주신 이전 발표자였던 우리 주연님께 감투를 하나 드렸어요. 바로 정책서 훈장님이라는 역할인데요. 보시면 애템하고 인사를 시작하신 우리 주연님이 정책서를 작성해야 될 범위를 나누고 또 담당자에게 업무를 배분하기도 하고요. 중간에 포맷은 이렇게 맞추면 되나요? 하는 질문이 들어오면 그런 것들도 답을 해주시고 중간에 이렇게 숙제 검사를 하기도 하시고요. 못 끝낸 팀원이 있다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역할도 맡았습니다. 이렇게 2번의 데드라인 사이클을 거쳐서 저희는 정책서 현행화를 한번 완료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잘 정리된 문서가 생기니까 이때부터는 한 50% 정도 동기화된 뇌를 가졌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개인의 자율성에 100% 기대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조금 귀찮은 업무가 있다면 이렇게 피어 프레셔도 좀 이용해보고 또 재밌는 방법으로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공유를 드려보았습니다. 하지만 또 문서만으로 다 표현해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슬랙방에서 활발하게 대화를 하면서 채워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팀방에서는 전문가 선생님들을 찾는 소리가 매일매일 들립니다. 이전에 했던 업무들의 히스토리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정책서를 봤지만 거기에는 쓰여있지 않은 의사결정의 이면들, 그 배경들을 물어보기도 해요. 그리고 나는 아직 해보지는 않았지만 누군가는 해봤을 것 같은 업무의 꿀팁을 구하거나 이런 업무를 하려면 유관부서 어디 찾아가야 되죠? 이런 가벼운 질문들도 던집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획 업무에서 뭔가 벽에 부딪혔다면 새로운 시각에서 조언을 구하기도 해요. 이런 많은 대화들을 보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 이 팀방은 진짜 시끄럽겠다. 한 사람이 하루에 1~2개씩만 올려도 다 모이면 하루에 20~30개씩 쌓이는데 그거 누가 다 답해주지? 하루 종일 메신저만 보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주로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대답을 해주거나 잘 모르는 내용이라면 아름아름 연결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하든지 질문에 경중을 판단하지 않고 답변을 해준다라는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또 배민의 핵심 가치 중에 잡담이 경쟁력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캐주얼하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좀 레슨런을 얻어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저희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우리 정책이 좀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다음 과제를 위한 실마리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또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점점 뇌가 동기화되어 간다라는 거를 몸소 체감을 하니까 이런 과정이 좀 번거로운 거다라는 생각 없이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발한 대화를 통해서 한 70% 정도 동기화된 대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팀원들과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지식을 꺼내서 팀의 지식으로 만드는 게 팀으로서 함께 성과를 내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0%까지 동기화된 뇌를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머지 30%는 그럼 어디 갔을까요? 사실 100%가 되긴 어렵지만 저희도 보다 적극적으로 채워나가고 싶은 니즈가 있었지만 슬랙 메신저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좁은 대상자들과 더 밀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이런저런 방법을 시도해봤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방법을 찾았는지는 주연님 이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것이 화요일의 고민 상담소입니다. 이 고민 상담소는 기획 리뷰라는 미팅이에요. 저희가 월요일마다 슬랙의 알림봇을 통해서 미리 아젠다가 있는 사람은 작성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어요. 팀원들과 나누고 싶은 고민이 있거나 팀원 모두와 싱크를 맞추고 싶은 주제가 있거나 혹은 나누고 싶은 성과가 있을 때 이 미팅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미팅의 중요한 점은 이 자리가 팀장님의 컨펌을 받거나 팀원들의 평가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자리는 말 그대로 고민 상담소라서 편한 마음으로 어떤 주제든 가져올 수 있고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활발한 토론과 토의가 이루어지는 저희 중요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 3가지 정도의 사례를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서비스별 레슨런 공유예요. 저희가 모두 다른 서비스들을 진행했던 PM들이라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사실 이 자리에서는 그게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배민 스토어 가게홈에 탭 구조를 도입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고 큐레이션 구조들도 개선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담당자분은 과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고민이 있어요 라고 아젠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비마트는 이미 여러 차례의 고도화를 통해서 탭 구조도 도입이 되어 있었고 큐레이션 구조도 여러 번 개선한 이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히스토리와 레슨런을 공유를 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모든 이야기를 하기는 좀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회의를 잡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공유가 되면서 실제로 이 과제를 고민을 가지고 왔던 담당자분은 굉장히 개운한 마음으로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고민이 해소돼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민지님이세요. 두 번째는 저희 과제 간 영향 범위 싱크예요. 저희가 맡고 있는 서비스가 5가지로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12명의 팀원들이 한 번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동시에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싱크 맞출 때 만약에 팀장님과만 얘기를 하거나 혹은 메신저로만 얘기를 하면 빈틈이 생기기가 굉장히 쉬운 구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책적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이 미팅에 가지고 와서 공유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신규 배송 타입을 가진 셀러 입점을 준비하는 과제가 있었는데요. 그 과제를 준비하던 담당자는 이런 식으로 입점 대응을 하고 있어요 라고 공유를 해주시면서 이런 크고 작은 고민들도 있어요 라고 나눠주셨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다른 과제인데도 영향 범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제가 맡은 과제에서도 이 셀러는 별도로 안내를 해줘야 하나요?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제가 지금 배달 관련된 위계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가게 배달, 배민 배달과 새로 도입될 예약 배달은 어떻게 다른 거죠? 이런 질문을 하면서 자칫하면 놓칠 뻔했던 저희의 그 빈틈을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점의 전환이에요. 저희 PM들이 과제에 몰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좀 매몰이 돼서 이제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 이런 때가 오거든요. 그럴 때는 집단지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민되는 부분을 망설이지 않고 이 미팅에 가져와요. 그렇게 얘기를 나누는 예시는 정말 많지만 제가 가져온 예시는 A/B 테스트 사례인데요. 저희 팀은 A/B 테스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분석 지표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분석 지표에 대한 고민은 물론 분석팀과 설계할 때부터 논의를 긴밀하게 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것만으로 가려운 점이 다 해소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PM으로서 고민이 되는 부분은 팀에서 항상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들은 다른 팀원들은 이 지표보다는 이 지표를 보는 게 핵심 지표를 측정하는 데 더 적합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가드레일 지표로 이걸 더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라고 좀 제안을 해주시기도 하세요. 근데 꼭 이런 얘기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다 다른 서비스를 진행했다 보니 이 A/B 테스트를 해보지 않은 서비스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A/B 테스트를 진행하는 실험 플랫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직 모르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사용하나요? 라는 다소 가벼워 보이는 질문도 편안하게 오가는 편이에요. 이 자리가 마치 고민을 물으면 뚝딱 하고 답을 줘야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고민 상담소를 통해서는 과제별 레슨런도 공유하고 영향 범위도 맞추고 관점도 전환해 나가면서 저희 팀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유기적인 조직이 되어간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리고 싶은 세 번째는 팀의 공식 고민 상담 시간을 마련해 보시라는 점입니다. 아마 현업에 다들 바쁘시니까 이런 미팅 시간이 좀 아까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이 미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까요? 막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저희가 경험을 해보니 이게 시간을 더 드리는 것 같아도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간을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때 활발한 이야기가 오가야 한다는 점인데요. 이 시간이 살짝 위험할 수 있는 게 내 과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신이 아득해지기도 하고 딴짓을 하는 유혹을 받기 쉬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대단한 대답을 해준다라기보다는 그냥 궁금한 점을 가볍게 질문도 해보고 아주 사소한 것도 이야기하면서 서로 도움을 받아보면 결국은 그게 내가 도움을 받는 길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고민하는 것은 저희 팀의 문화로 잘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이런 말도 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래서 의견을 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결정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담당자가 결정을 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팀은 팀장님, 팀원들, 담당자 이 3박자가 잘 맞아서 이런 문화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일단 저희 팀장님은 지속적인 원원원을 바탕으로 각 팀원이 어떤 과제를 하고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파악하고 계세요. 그래서 과제에 대한 핵심적인 방향성에 대한 피드백은 해주시지만 결정은 담당자가 할 수 있게 존중을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팀장님이 과제를 단순히 할당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팀원이 본인의 과제에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면 단순히 반복되는 업무들을 없애주신다거나 불필요한 보고 문서를 줄여주신다거나 혹은 다른
팀과 협업을 할 때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해소해 주신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팀원들이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팀원들인데요. 이 팀원들은 아까 저희가 고민 상담소에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활발한 피드백을 해주세요. 근데 결국은 결정을 담당자가 할 건데 이 피드백 많이 주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팀원들도 모두 각 과제에는 담당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담당자에게는 진짜 작은 질문이나 사소한 의견이라도 너무 도움이 됐던 경험이 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게 되고 결정을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담당자가 한다고 했을 때 존중을 하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담당자인데요. 담당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아마 열린 마음일 겁니다. 팀장님과 팀원들이 내 과제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얼마나 진심인지 알기 때문에 독불장군처럼 내가 처음에 맞다고 생각한 것만 주장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저희 팀의 삼각형인데요. 이 삼각형은 사실 저희 팀의 안전지대이기도 해요. 이 안전지대 안에서 나 혼자 고민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팀이 함께 고민하고 결정한 거라는 걸 아니까 좀 더 적극적이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과제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정말 많은 고민을 한 것은 그 과제의 담당자들일 거예요. 만약 이 담당자들이 좋은 선택을 할 거다, 가장 좋은 결정을 할 거다라는 걸 믿어주신다면 저는 그 담당자들이 더 큰 보람을 느끼고 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팀 전체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함께 고민하고 담당자가 결정하는 문화를 한 가지 사례를 통해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팀의 OKR을 수립하고 전략을 잡는 것, 이건 모든 팀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과제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팀장님이 그 명확한 방향성을 잡아주시는 게 필요할 수도 있지만 저희 팀은 이 가장 중심이 되는 방향성 잡는 일부터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진행했는데요. 저희가 워크숍을 할 때 주로 활용하는 툴은 피그잼이라는 툴이에요. 아마 UI 협업하실 때 피그마라는 툴 많이 사용하실 텐데 피그잼도 피그마에서 만든 그 툴입니다. 이미지에 보시는 것처럼 약간 포스트잇을 붙이는 방식으로 굉장히 직관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보통 워크숍 진행하실 때 그냥 돌아가면서 의견을 얘기해보자 라고 하면 연차가 높은 분 혹은 자기 주장이 강한 분의 의견이 방향성으로 정해졌던 경험 좀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툴을 사용했을 때 좋았던 점이 개개인의 의견에 집중한다기보다는 그 의견들을 포스트잇으로 그룹핑을 하면서 의견 자체에 집중을 하게 됐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다수의 의견인지, 반대의 의견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식으로 구조화가 되는지가 직관적으로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내 의견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어떤 방향으로 결정됐는지가 와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향성을 잡게 되면 이 방향성 자체가 팀 자체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배민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그 탑다운 과제가 없는 건가?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워크숍을 했던 주제 중에는 이미 회사 차원에서 방향성이 정해져서 내려온 것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저희는 우리 팀에서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지? 우리 팀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지?에 초점을 맞춰서 워크숍을 진행했고 그렇게 방향성을 잡아봤더니 같은 위에서 내려온 과제인 건 비슷했지만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과제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해야 하는지가 모두에게 명확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액션 아이템을 도출하는 건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를 수행하는 담당자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 있어서 재밌게 진행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함께 고민하고 결정을 하다 보니 저희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뇌 동기화가 됐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표가 같기 때문이었는데요. 누가 어떤 과제를 어떻게 진행하든 우리는 한 방향으로 갈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제가 할게요 라고 손을 드는 팀원들도 더 존중해 주게 되고 그렇게 손을 드는 팀원들도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저희 팀의 문화가 굉장히 이상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스노우볼이 완성이 된 것 같은데 민지님, 저희 스노우볼 이렇게 완성이 된 건가요? 네, 그러면 이 팀은 지금 어떻게 된 것인지,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가 결말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의 스노우볼이 지금 어떻게 형태를 띠고 있는지는 60초 뒤에 공개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사이에 처음부터 어떻게 스노우볼을 굴려왔는지 그 메커니즘을 한 번 더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소한 것부터 논의를 하면서 팀원들과 무엇이든 나눌 수 있는 편한 문화를 만들었고, 그 문화를 밑바탕 삼아서 이제는 내가 아는 것들을 팀의 지식으로 만들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은 함께하지만 결정은 담당자가 할 수 있도록 존중해 주었고요. 그래서 팀이라는 안전지대가 생긴 팀원들은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조금 단단한 팀 문화를 만든 것도 사실이지만 오늘도 저희는 이 스노우볼을 열심히 굴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장애물을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그라운드 룰이 최선인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조금씩 한계점이 드러나서 또 다른 방향을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일들도 많고요. 또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결정을 했는데 막상 출시하고 고객 데이터를 보니까 와, 우리 다 같이 틀렸었구나 하는 결과 앞에 서는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동기화된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업무에 투입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유연하게 업무에 투입이 되는 게 한 사람이 할 일을 딱 정해두고 그 도메인 담당자가 거기서 계속 전문성을 쌓아나가는 것에 비해서 100%더 나은 방식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또 워크숍을 하면서 논의를 하면서 계속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시장 환경이 계속 바뀌고 조직의 상황이 바뀌니까 저희도 새로운 장애물들을 계속 만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팀원들과 함께 있으면 이 스노우볼을 그래도 어떻게든 앞으로 굴려갈 수는 있겠다, 이런 자신감을 얻게 된 것이 팀으로서 낼 수 있는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아마 내일부터는 다시 팀에 돌아가서 일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때 이런 팀도 있었지, 이런 사례도 있었댔지 하면서 저희의 이야기가 조금씩 생각이 나셨으면 좋겠고요. 또 팀마다 각자의 성향과 상황이 다르니까 그 안에서 더 좋은 레슨런들을 많이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은 2명이서 대표로 소개를 했는데요. 이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 준 것은 커머스 서비스 기획팀 전체입니다. 총 12명의 팀원 그리고 이끌어주신 팀장님께 큰 감사와 사랑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